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69번째 시간입니다. 69회고요. 저는 바닥이에요. 지금은 토요일 오후인데요. 제가 지금 마감이 끝나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읽기가 싫잖아요. 방금 한 권을 읽었는데 무슨 책인고 하면 제목이 뭐더라.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작은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 법. 미시마 쿠니히로 지음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그 일본의 작은 출판사의 얘기래요. 미시마샤라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1인 출판하거나 출판사를 이제 독립해서 차리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그 제가 좋아하는 저의 첫 책을 제안해 주셨던 편집자님이 북토크, 이 저자님과의 북토크를 보게 됐는데 정말 뭐 꿈이었고 뭐 성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재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이 제목이 엄청 어쨌든 끌리잖아요.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러니까 회사를 꾸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후루룩 가볍게 빨리 읽었어요. 그냥 이분이 편집자 출신으로서 창업해가지고 자기 출판사를 어떻게 꾸렸나.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 회사 이름이 뭐였지? 미시마샤 서포터즈라고 이 출판사 우리로 치면은 뭐 후원자, 구독자 내지는 뭐 유유에서도 하고 있는 책 유유나 뭐 마음산책 같은 데서도 북클럽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달에 뭐 달에 책을 몇 권 보내주고 뭐 회원제를 운영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로 그 서포터즈에게 썼던 편집글을 모은 책이자 그 앞뒤로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각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쓴 책이고 현재의 되게 솔직한 고민들. 제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예요. 14명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 그리고 그 서점 직거래를 힘든 일일 거잖아요. 총판을 통하지 않고 서점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작은 출판사 다른 우리 회사 말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권 거래소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되게 중요한데 서점 입장에서는 뭐 20권 갖다 놓고 싶어도 총판에서 우리한테 막 3권밖에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출판사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전국의 몇천 개의 회사들을 서점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겠죠. 뭐 어디나 둘 관계에 있어서 더 아쉽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권력이 약한 쪽 혹은 그냥 아쉬운 쪽이라고 합시다. 연애에서도 더 사랑하는 쪽이 아쉬운 쪽이니까. 뭐 출판사나 저자 관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잘 나가는 저자면 출판사에 그 인쇄 조건이나 책을 낼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책 제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신인이거나 그만큼 힘이 없는 저자는 출판사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점과 출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많이 넣고 싶은데 거기보다는 다른데 더 잘 팔리는 데다 넣고 싶은 뭐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분을 할 테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제가 앞서 말한 그 1인 출판 하시는 출판사 사장님도 책이 나오면 전국에 있는 서점들을 돌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있는지 알려야지 그 서점에서도 책을 입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제가 이거를 우리 한밭도서관에 미리봄 도서를 신청해가지고 2주간의 대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먼저 읽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저의 도서 대출 시스템이 매주 화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그리고 저는 희망도서라고 책 사달라고 하는 신청을 거의 매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화요일에 빌려가라고 문자가 와요. 그럼 이제 화요일에 가서 그것도 빌릴 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거의 매주 화요일에 희망도서를 받을 게 있고, 동시에 반납할 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빌린 책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마감하느라고 이번 달 되게 바빴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10권 정도의 책을 빌렸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읽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희망도서들은 또 계속 도착하니까 읽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다시 빌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책이 10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나니까 이제야 좀 책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하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책을 막 과식하듯이 몰아쳐서 또 막 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읽을 책과 아쉽지만 일단 반납하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읽을 책을 막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웠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있을 텐데 제가 늘 그렇지만 전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답니다. 뜬금없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책 읽어야 되는데 뭐 일기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미리 좀 다음 주에 나갈 소탐대전 뉴스레터 원고도 쓰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다른 걸로 도피와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놀라운 토요일 되게 좋아하는데 바빠가지고 근 몇 달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막 한 서너 편을 계속 본 거예요.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느질을 하면서 또 그거를 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나 애인한테 지금 전화를 하자고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우리 친한 친구님은 지금 조용한 곳에 계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애인님하고는 약간의 전화 통화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는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니까 집에서 거의 모든 시간이 대기 상태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시간이 가능한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장인들이 절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상태니까 좀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쯤 만났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를 하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고 퇴근할 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갑고 좋죠. 그리고 또 야 지금 1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니 참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통화가 즐겁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사람인 거가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언짢은 거예요. 나도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또 막 그렇게 강렬한 욕망이 있느냐 나한테.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 절친 오리 선생님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좋은 동료 듣기 모임이라고 동료 상담 같은 대화 모임을 2,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만난 동료분들도 그 모임 외에도 갑자기 너무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길 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소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리기도 하니까 또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한참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우울하고 이럴 때도 저는 선뜻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완주에서 살 때 어느 날 밤에 그냥 너무 우울하고 괴롭고 막 속상해서 혼자 막 울고 있는데 때마침 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끔 혼자서 안부 인사도 하고 자기 힘든 얘기도 하러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되게 운명처럼 이렇게 때마침 그 언니가 전화해 주어가지고 막 그때 내가 힘든 얘기들을 막 하면서 또 엉엉 울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먼저 너한테 전화할 생각을 못했다. 또 이렇게 전화한다고 또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사이냐.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대화 모임은 이미 한 3, 4년 정도 지속된 진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되게 신뢰가 두터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저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애인 얘기로 돌아가면 오늘 같은 주말도
진짜 뭐 애인이 머리 이발소 가는 길에 전화하고 이발소 끝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좋죠. 근데 또 마냥 늘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내가 책 보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잠깐 나도 쉬는 시간이어서 얘기하면 되지만 이제 이 친구는 그 이발소에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한 5분 동안 이제 나랑 통화를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게 반갑고 재밌고 좋으니까 전화하는데 이제 차 타서 집에 도착하면 이제 끊고 들어갈게 이러니까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나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막 깨워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켠으로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그래서 근데도 이제 내가 마음이 썩 늘 좋지만은 않으니까 이분이 그걸 눈치채고 기분이 좀 그러냐 내가 자기 내킬 때만 하고 자기 또 필요할 땐 그냥 끊고 막 이러는 거가 조금 기분이 별로냐 그래서 내가 근데 또 그거를 명확하게 별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나도 통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입장이 애매하다. 내가 책 보고 있거나 원고를 쓰고 있을 때 네가 전화하면 방해가 되는 건 맞지만 그 방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사랑이고 연애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직장인이니까 내가 너 근무 시간에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약간 좀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렇다. 그래서 또 나름 또 세심하시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그럼 주말 같은 경우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보통 주말 늘 같이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되니까 주말에라도 너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전화해라. 이제 나는 네가 하라고 허락한 때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내가 막 전화를 하기가 또 좀 그렇잖아요.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이번 주에 못 온 이유가 급하게 마감해야 할 원고와 그림이 있어서인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막 말 걸면 얘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전화를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끝나고 시간 괜찮을 때 해라 이런 입장인 건데 그게 사람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너 글 쓰고 있느라 바쁘냐? 라고 하면 저는 뭐 한참 쓰고 있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아니야 이거 당장 끊어 또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배려, 양보 이런 마음이 그냥 탑재되어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돌솥 비빔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의 또래인 친구한테 점심 돌솥 비빔밥 먹으러 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뭐 상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연장자인 사람이 우리 오늘 갈비탕 먹으러 가는 게 어때요? 이러니까 내가 뭐 돌솥밥 먹으러 가기로 얘기하긴 했지만 갈비탕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갈비탕 먹으러 가주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 예 그래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돌솥밥 먹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마음이 원하는 건 지금 돌솥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따로 갑시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건데 나는 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그냥 당연히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다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돌솥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제가 늘 제가 원하는 거를 말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회사 돈으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법카를 가지고 가서 그냥 한 군데서 밥을 먹는 게 모두에게 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정산하는 격리 보는 정산팀 친구한테도 편하고 우리가 그땐 시골이었으니까 차를 타고 움직여서 나가야 했는데 한 차로 가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양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다 카드 따로 줄 테니까 따로따로 가서 먹고 오고 차도 따로따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를 내가 그냥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였으면 이렇게 사소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챙겨도 되는 건데 그냥 이런 긴 마음들인 거죠. 내가 글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통화하기 좀 그러니까 이따가 나 온 거 다 쓰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애인한테 말해도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혼자 바느질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말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혼자 이걸 켜고 밖에서 녹음을 해야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느질을 하느라고 뭔가 그 말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말을 좀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이유는 그 책을 읽기 싫어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소탐대장과 오늘 또 미가옥이라는 책을 지금 출간을 드디어 했어요. 책을 내고 나니까 약간 너무 기분도 좋고 후련하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동시에 걱정도 되지만, 그냥 어쨌든 지금까지 좀 몰아쳐서 전력 질주했던 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쉬어야 할 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 쏟아냈으니까 이제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책도 읽고 싶고, 그러니까 놀토 보는 거는 그냥 마음 편히 놀고 쉬는 거지만, 아름다운 거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얘기도 보고 책도 읽고 만화도 보고 막 이런 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허한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이것도 내가 제대로 인식 못하다가 재작년쯤에 그 귀천하는 법 책 내고 났을 때 계속 헛헛하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창작자 선배인 언니가 당연하지, 너 지금 네 책 한 권, 외주로 하는 책 한 권 그렇게 쓰고 났는데 네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냈는데 이제 그거 채워야 할 때지, 이제는 막 놀고 막 마음껏 더 이것저것 넣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나 지금 그럴 때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아차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이거를 막 책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공부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나를 채우는 마음으로 해야지라고 하니까 또 이거가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 이런저런 상태인데, 때마침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책을 읽다가 발받침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으로 판매하는 약간 철물 구조의 어떤 발받침대는 저한테 그 높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그냥 당근으로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내 키에 딱 맞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땅에 디디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자세다, 건강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묘하게 조금 발이 떠서 발받침대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나무 목침이 있어서 그거를 적당하게 쓰고 있었는데, 왠지 지금 저희 집에 천도 많고 안 입는 옷도 많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져보니까 쓸만한 겨울용 옷이 하나 있어서 걔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길게 옷을 말아서 이렇게 했고, 거기다가 이제 천을 씌워가지고 바느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찾아보니까 약간 도톰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옆에 묶고 주머니 형태로 바느질 한 다음에 이 옷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벌써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하여튼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2024년에 계획을 세운 거를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아침에 제일 연초에 떠올렸던 거는 예술적인 활동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음악 활동, 우쿨렐레로 노래도 만들고 여행도 여기저기도 좀 다니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거 못한 채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무룩하고 아쉬워졌고요. 그래서 제가 7월 27일 날 책 나온 기념으로 출간 잔치를 할 건데, 그때 제가 과거에 막 돌아다니면서 살 때 이동식 커피 스탠드 같은 거를 운영했었거든요. 막 해운대 앞에서도 커피 팔고 친구네 사무실 점심시간에 찾아가가지고 핸드드립 커피 내려주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야외에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게 그런 커피 박스 같은 것도 목수인 친구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날 이제 북토크 하는 날
사전 시간으로 북토크는 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정도 하고 사전에 커피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 키트 가지고 가서 이제 자유롭게 먼저 오는 사람들이랑 커피 내려주면서 마시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제가 빌린 공간에 약간 문 밖에 공터가 그런 식으로 커피 마시기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뭐 땡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더우면은 빌린 공간 거기로 들어가서 쉬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행사에 이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장조사 차원으로 북토크들을 몇 개 갔었어요. 행사 어떻게 하는 독립서점들에서 하는 행사. 지지난주에 금정현 행사도 가고 그 전에 오케이 슬로울리라는 독립서점의 하정 작가님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아 사회자가 있으면 참 그 대담처럼 그 행사의 대화가 풍부해지는구나. 그냥 혼자 강연처럼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전 이번에는 누군가 내 책을 잘 읽어주고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이 함께 대화해주면 좋겠다. 내 책의 의미도 물어봐주고 나의 이 독립 출판을 처음 하는 나에 대한 응원과 사랑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랑 과거에 귀천회 세계란이라는 팟캐스트를 함께 운영했던 계란마리님을 특별히 섭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나를 응원하고 좋은 친구니까 고맙게도 흔쾌히 응해줬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가겠다. 그래서 책 나오면 바로 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웃긴 게 근데 나 북토크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어차피 그 행사에 나를 응원하는 내 친구들이 주로 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책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주문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랑 그렇게 막 그런 절친처럼 친하지는 않아도 또 애정이 있는 분들도 오신다고 하고 하니까 행사를 재밌게 잘 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였고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오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겠지. 작년에 코너샵에서 직접 드림이라는 약간 1일차 집 같은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커피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영업장이었으니까 음료를 주문해서 거기서 먹었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옛날 생각도 할 겸 커피를 그렇게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커피를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그냥 그 나한테 애정을 가진 사람이 사회자로 동시에 나서서 둘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나 뭐 홍보 이미지나 이런 거는 이제 곧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맞다. 2024년 하반기 계획 이거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뉴스레터를 매주 화요일에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팟캐스트도 화요일에 올라오고 오는데 그래서 지금 소탐대전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대전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거에 관한 장소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 독립출판 제작 분투기 같은 것들도 제 브런치 블로그에다가 종종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의 절친이자 애독자이자 애청자이자 저희 작업자 동료이자 멘토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효탐대전 격주로 그런 식으로 작업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소탐대전이 또 아주 재밌지는 않으니까 그냥 계속 하면 좋은 작업이긴 한데 막 생생하거나 막 까르르 하는 유머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물론 제가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는 못 쓰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독립출판 제작기 같은 거랑 소탐대전이랑 번갈아 가면서 격주씩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쉬었다가 팟캐스트랑
팟캐스트가 예를 들어서 69회, 오늘 69회면 소탐대전은 29화 발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순서가 그래도 나름 맞거든요. 왜냐하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걸 맞췄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소탐대전이랑 제작기랑 번갈아서 가면은 제작기 1, 소탐대전 뭐 30, 제작기 2, 소탐대전 31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갈 거고, 팟캐스트는 계속 70, 71, 72 이렇게 갈 텐데 숫자가 다 날라리 돌아다니는 게 좀 안 예뻐서 싫고 화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그냥 소탐대전 독립출판 제작기, 소탐대전 독립출판 제작기, 소탐대전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게 또 싫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계획을 크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맞춤형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이제 너무 조금 막막하고 두려워졌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계획을 위한 계획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거를 골똘히 쳐다보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마음은 정하기는 했어요. 5주가 들어있을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하나씩 하고, 하나는 별도의 스페셜 보너스 원고로 타로카드 상담, 고민상담소 뭐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 타로카드 얘기 관련해서는 제가 예술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술로 지원 사업은 이제 예술인 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신청한 뭐 기업이나 기관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 하여튼 그 대전세종연구원의 로비에 전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 한 분은 음악 하시는 분, 나머지 3분은 시각예술 하시는 분이라서 전시를 이제 기획하게 됐고 수월하게 하게 됐고, 이제 그 전시를 이제 깔아놓고 저희 활동 기간 마무리하는 10월까지 5, 6, 7, 8, 9월까지인가? 10월까지 그냥 그것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하는 모습까지를 전체적으로 전시의 내용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사람의 예술가들이 약간의 메인이 돼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다음 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음악하는 친구가 목공도 해가지고 모두카 위빙 워크샵도 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의 주제랑 연결이 좀 되게 그 사람들에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는 주스 레시피를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좀 작업을 계속 무기력 빵이라고 해서 본인의 뭐 감정과 관련된 걸 빵으로 발효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분이 계셔가지고 그와 관련한 빵 워크샵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제가 약간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전시도 저는 조금 그냥 좀 쉽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시가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연구원 연구소라고, 저희가 연구원에 파견된 예술가긴 한데 좀 재미있게 이 연구원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우리가 차린 것처럼 그 프로젝트 팀명을 정하고, 그냥 이 여기를 직장으로 다니는 사람, 뭐 연구원도 있고 뭐 행정직도 있고 다른 뭐 시설팀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그냥 좀 재미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나아가면 그냥 그 연구원을 연구한다는 의미에 맞게 뭐 당신 처음에 나온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식당은 어디일까? 이 사람들은 뭐 주로 뭘 할까? 이 사람들은 보통 언제 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걔네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근데 이제 얼토당토 하는 연구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막 웃긴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바느질을 마쳤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각 우리 예술가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직책이라고 할까? 그 부설 연구소 같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 발가락 해방 연구소, 티끌모아 태산, 로드 중립 파이팅 협회, 몸 튼튼 마음 튼튼 센터. 이제 저는 빠른 퇴근 속셈 상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전시는 그 오징어 다리처럼 과외구함
사람 구함 이런 것처럼 벽에 벽보 붙여가지고 밑에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하나씩 뜯어갈 수 있게 하는 광고 전단지 있잖아요. 찌라시. 그래서 그런 걸로 표현해서 뭐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말이나 아니면 그 띠지를 얼마나 떼어갔는지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연구원들의 어떤 상태나 무언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요즘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해서 좋음 나쁨이 있는데 좋음만 막 떼다갔다 그러면 그냥 연구원들은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보람 작가는 이번에 김보람 작가랑 같은 팀이거든요. 우리 김보람 작가는 당신을 인생의 단계에서 볼 때 뭐 토마토가 자라면 씨앗이었다가 떡잎이었다가 뭐 줄기가 이렇게 자랐다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너는 지금 네가 인생에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냐 그거에 맞는 거를 띄어가라라고 하고 이제 예쁘게 시각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뭘 많이 떼갔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할 거고 이제 뭐 다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써서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미지들 뭐 탈모 예방, 멘탈 강화, 더운데 대충 살자 뭐 이런 식의 말을 남겨주신 작가님 이만솔 작가님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감정 주스는 이제 뭐 설문 링크 같은 걸 보내서 어떤 상태시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울리는 거 뭐 우울하고 외롭다, 뭐 심심하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섞어가지고 뭐 주스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또 한 분은 빵 하시니까 빵 워크숍을 하고 나는 뭘 할까? 저는 이 띠지 전시에다가 뭐 그림이나 문장 같은 걸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미가옥 제가 오늘 또 미가옥이란 책을 한창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일을 막 크게 벌리면 너무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가옥에서 뽑은 사랑의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가옥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고 오늘 또 미가옥 가서 콩나물밥 먹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제가 그렸던 중간에 파파들 몇 개 넣고 밑에 띠지로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들 뭐 오늘 콩나물밥 먹어라가 같은 류의 이런 거 그냥 붙여놔서 제가 좀 힘을 줘서 하고 싶은 작업이 갑자기 생각나기는 했어요. 제가 재미삼아서 우리 모임이 있을 때 타로 카드를 한번 가져가서 이제 두 분의 타로 카드를 봐드렸는데 그냥 좁게는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좀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관계에 대한 문제라던가 갑자기 생겨나는 뭐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그냥 그런 얘기를 뭐 사연 그 얘기를 듣고 사연처럼 제가 조금 가공해가지고 쓰고 타로 카드 뽑은 거에 사진을 찍고 제가 주고받은 질문 우리의 대화 같은 걸 좀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거에 더 나아가 제가 매일 그림 연습하고 있으니까 사람 10명 그리기처럼 타로 카드를 따라 그린 다음에 그 타로 카드가 78장인데 그거를 한쪽 벽면에 쫙 붙이고 타로 카드를 뽑듯이 그냥 오늘의 기분에 맞게 뭐 완즈 10이다 하면은 거기에 그냥 문장 하나를 쓰는 거죠. 뭐 오늘 콩나물밥 먹어라 같은.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제 책의 홍보랑 연결되면 또 좋으니까 소탐대전에서 나오는 문장을 뽑으면 좋겠다고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소탐대전에서 뽑을 문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좋은 문장들을 쓰거나 짧게 하거나 그냥 재미삼아 보는 오늘의 운세처럼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78개 오늘 점심때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A 식당에 짜장면 드세요. 뭐 B 식당에 콩국수 드세요. 이런 거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7월 달에 78개 타로 카드를 다 따라 그리려면 하루에 2개씩 2달 동안 내내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7, 8월 그리고 9월 달에 벽에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전시를 하고 뭐 타로 카드를 뽑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벽에서 그 문장이나 메뉴나 이런 거를 뜯어가지고 가면 좀 재밌는 체험이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두 명 정도는 신청 받아가지고 카드 봐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탐대전과 오늘 또 미가옥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 링크를 받고 친구들이 주문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독립서점 같은 데도 입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거는 한 켠에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쏟아 부어서 책을 2개나
냈고 내 마음을 마음과 에너지와 내 안의 것들을 다 꺼냈으니까 출력을 했으니까 이제 입력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순천 그림텍 도서관도 가고 싶고 뭐 과천 현대미술관도 가고 싶고 막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 간 김에 순천에 있는 책방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입고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는데 또 생각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동시에 피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바느질만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방금 바느질을 시작하게 됐죠. 지금 이 긴 얘기의 시작은 내가 바느질을 왜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됐고요. 사실 완전 마음에 들진 않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고 여기만 딱 집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조금 고정하는 식으로 이걸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좋고요. 몇 분 녹음했니? 35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보람 작가랑 같이 녹음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애청자인 친구님의 의견 보람 작가가 옆에서 얘기하면 보람 작가가 말이 잘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옆에서 물어보라고 하면 사람이 그런 말이 들리면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좀 답답하고 조금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듣는 사람한테는 좀 더 편안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너 팟캐스트 네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재밌게 해야지 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뭔가 대안을 좀 찾아봐야겠다. 약간 그냥 이거는 뭐 진지하게 떠오른 생각은 아니고 그냥 이제 나 유튜브 할 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듯이 그냥 유튜브 켜놓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하나는 팟캐스트 올리고 하나는 유튜브 올릴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나? 그리고 막 뭐 라이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장기적인 전략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 말았다 하는데요. 제가 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당장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다. 그렇고요. 일단은 저의 오늘의 목표인 바느질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떠들기는 지금 끝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칠까 봐요. 좋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